자, 보자고. 절대값에 대해서 할 거야, 오늘은. 절대값. 자, 첫 번째. 절대값 x가 있는데 이 절대값 x가 a 값보다 작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a는 양수가 돼야 말이 되겠지? 왜냐하면 절대값 x가 음수보다 작을 리는 없잖아. 안 그래? 절대값 x는 원점에서 그 x 안에 들어있는 x까지의 거리야.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음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값은 아무리 작아야 0인데 이 a가 0이 돼버리면 절대값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것도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이 a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랬을 때 이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외워야 돼. 자, 이 x가 a보다 작아. 마이너스 a보다 크다고. 됐니? 이거 외워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랬어. 이 말은 자, 원점이 있어. 이 원점에서 거리가 2보다 작은 수는 이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거리가 2 떨어져 있는 수가 여기 2고 이쪽으로 2 떨어져 있는 애가 마이너스 2야. 즉,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거리가 2보다 작은 애들이지. 그럼 결국은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말은 x가 2보단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단 크다. 이런 소리야. 이해됐니? 외워야 된다. 자, 반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자, 물론 당연히 a가 이번에도 양수일 경우야. a가 음수면 해가 무수이만 해가 실수 전체가 돼버리겠지. 그지? 절대값 x가 음수보다 크다? 무조건 다 크지. 그러니까 이게 양수일 때. 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큰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대인 경우야.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0에서 여기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을 텐데 절대값이 a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고 절대값이 a보다 큰 애들은 여기 밖에 있는 애들이야. 맞지? 바깥쪽에 있는 애들. 그래서 a보다 더 크거나 마이너스 a보다 오히려 더 작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것들도 있긴 해.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런 것들. 자, 물론 a, b 다 양수일 때. 자, 그럼 이때는 잘 봐. 해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그냥 요렇게 해. 그냥 절대값 벗기고 그냥 해. 그리고 한 번은 마이너스 붙이고 다 뒤집어. 즉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절대값 x가 2보단 큰데 3보단 작대. 그럼 자, 수직선이 있으면 원점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어. 그러면 절대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야. 그지? 여기 있는 애들이 절대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근데 여기 있는 애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도 절대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이야. 그지? 왜냐하면 원점에서 거리가 2, 거리가 3. 여기서 거리가 2, 거리가 3이지. 그럼 절대값이 2에서 3까지는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절대값을 그냥 한번 벗긴 게 이거야. 그지? 그냥 벗긴 거. 여기도 항상 그래. 여기서도 절대값을 그냥 벗긴 게 여기 있지. 맞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절대값을 그냥 벗긴 게 누구야? 여기 있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긴 게 하나가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기는 게 하나가 있지.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부도 방향이 바뀌어요. 그죠? 여기 부도 방향이 바뀐 거잖아. 맞죠? x가 a보다 작다였는데 이거보다 크다로 바뀌었잖아. 그지? 이도 마찬가지야. x는 a보다 크다였는데 x는 마이너스 붙임보다 작다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그냥 바뀐 거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부도 방향이 바뀐 거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절대값을 벗긴 거와 마이너스 붙인 거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이면 부도 방향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데 이쪽에 양수, 이쪽에도 양수 이렇게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방금 배웠듯이 절대값을 그냥 한번 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네.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마이너스 붙으면 뒤바뀌어 이런 식으로 됐네.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풀면 되느냐? 여기는 x가 있는데 얘들은 x가 없지. 근데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요거랑 풀어서 연립해야 되지. 배웠듯이, 그지? 그런데 이쪽에 x가 없는 애들은 더 쉽게 푸는 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쪽에도 x가 있고 요쪽에도 x가 있으면 방금처럼 요거 풀고 요거 풀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수만 있는 경우는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전부 1을 없애는 겁니다. 빼기 1, 빼기 1, 빼기 1. 자, 그럼 2x는 빼기 1, 2, 빼기 1,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누기 2. x는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죠? 빼기 1, 빼기 1, 빼기 1. 2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요게 우리가 앞에 배우지 않은 형태죠. 네. 절대값이 두 개는 있어. 그지? 이렇게. 한 개짜리는 가능한데 이렇게 두 개짜리는 배우지 않았어. 근데 예전에 절대값이 있는 식의 계산하던 거 기억나니?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벗긴다 계산하는 거. 기억나? 안 나? 안 나? 안 나? 서윤이? 나 기억나? 자, 수직선이 있어.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건 3이야. 그럼 범위를 총 몇 군데로 나눌 수 있니?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이 0이 된 애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는 거야. 수의 범위를. 그럼 여기가 처음에 1구간, 여기가 2구간, 얘가 세 번째 구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입니다. 항상 크다 할 때 등을 붙이세요. 알겠어요? 자, 세 번째 x는 3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됐나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범위가 나눠지면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됩니다. 맞죠?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음수고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음수가 나오죠? 음수면 절대값을 그냥 벗겨요? 마이너스 붙이고 벗겨요? 마이너스 붙이고 벗겨야 되죠. 이해돼요? 모르는 거 설마?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보다 작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2인데 넘어가면 빼기 2 4가 되고요.
x는 부도 방향이 바뀌어야죠. 왜? 마이너스 1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답이냐? 아닙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저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답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요 사이 값에서 이 두 개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 음수가 될 겁니다. 절대값 안에 게. 자, 그럼 대충 0 한번 넣어볼게요. 요 사이 0 들어있죠? 0 넣었더니 양수고요. 0 넣었더니 음수입니다. 즉 얘는 그냥 절대값을 벗기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4는 6보다 작다. 뭡니까 이거? 무조건 4는 6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인 거예요. 어떤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들은 다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입니다. 왜요?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와 이거의 공통 범위 이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죠? 이게 답이고 저게 답입니다. 자, 세 번째.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둘 다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둘 다 그냥 벗겨 볼게요. 2x 넘어가면 마이 뿔리 8 x는 4보다 작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통범위 3 이상 3 미만. 그래서 x는 3 이상 4 미만. 요것도 답입니다. 자, 근데 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답들이 모두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요? 자,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이 답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이렇게요. 이 답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입니다. 자, 이 답은 3에서 4까지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에 하나는 색칠, 하나는 비었고 하나는 색칠, 하나는 비었지만 이어서 겹치지 않았을 뿐이지 연결이 안 된 건 아니죠. 연결이 됩니다.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으면 끊기죠. 하지만 하나만 색칠이 돼 있고 하나 색칠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겹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해는 요거를 따로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해는 이 전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게 답입니다. 최종 답.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요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 x가 0 이상일 때 x가 0 이상일 때 절대값을 그냥 벗기고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x가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귀찮잖아요. 맨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상수인 경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두 개야 답이 이렇게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알겠나요?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라 여기에 변수가 섞여 있다면 이 방법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답처럼 2x 빼기 1 빼기 1에 x 더하기 3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건 2x 빼기 1에 x 더하기 3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거야?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이유는 이 x의 값에 따라 이 범위가 나뉘는데 이 x가 이 x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x가 얘가 2분의 1 기준이잖아요. 그거나 같을 때 해서 그냥 벗기고 해서 넘어가서 x 이렇게 넘어가서 4 그래서 이 해는
x가 2분의 1 이상 4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오면 2,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근데 얘랑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x는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 이게 나왔는데 요것도 연결이 된다, 그죠? 2분의 1에서 연결이 되어버렸죠. 결국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알겠나요? 이걸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연립이라는 거는 공통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만 풀 줄 알면 이건 자동으로 그냥 갑니다. 그죠? 중복되는 겹치는 부분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 어떻게 할 거냐? 자, 2차 부등식 형태는 이렇습니다. ax 제곱 bx c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지겠죠. 됐습니까? 2차 부등식은 크게 요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해가 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해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자, 얘가 만약에 x-알파, x-베타 0보다 작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됐나요? 그러면요, 이때 해는요, 자, 여기서 단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알파에서 베타 사이 요런 답이 나옵니다. 오, 신기합니다. 그죠? 신기.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작은 놈보다 크고 요쪽 큰 놈보다 작아, 이런 범위가 되어버립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사실 이놈하고 이놈은 두 개의 식입니다. 얘가 y는 이렇게 두 개를 찢어 볼게요. 자, y는 0은 뭡니까? x축입니다. y는 땡땡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맞닿은 거죠, x축이랑. 그죠? 그런데 봐요,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뭐죠? 밑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y 값이니까요. 그럼 뭐 밑에 있는 값이 어디입니까? 여기 얘네들이 밑에 있죠.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있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알파에서 베타까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해가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등호가 붙었다면, 이 등호가 붙었다면 등호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등호 같이 붙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크다면, 자, 이게 0보다 크다도 있겠죠? 또 크거나 같다도 있겠죠? 근데 인수분해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x-알파,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단 말입니다. 그럼 해가 뭘까요? 그림에 다 나왔는데 벌써 해가 뭐예요? 큰 애들이 누구예요? 얘네들 크죠? x는 이 중에 작은 놈보다 작고 이 중에 큰 놈보다 큰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 이해됐나요? 근데 만약에 등호 붙었어. 그럼 같이 붙이면 돼. 이렇게
알겠어? 크게 두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두 가지가 2차 부등식은. 알겠어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등호를 그냥 같이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연습 하나 해볼게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나올 때마다 이 그림 그리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습니다. 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 자, 그럼 여기서 이 숫자를 보면 안 되고요. 이 x에 들어갈 값을 근으로 생각해야죠. 여기는 4, 마이.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마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사이 범위로 갑니다. 사이 범위. 해 두 개를 딱 주고 사이 범위.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였다. 그럼 해는 어떻게 된다고? x는 작은 놈보다 작고 x는 큰 놈보단 크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알겠어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그러니까 0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크다. 그러면 작은 거보다 더 작고 큰 거보다 더 크고 이렇게 하라고. 간단하죠? 외우세요.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얘들이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인수분해 되긴 됐어.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이때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외우는 건 아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른 경우는 다 너희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요. 이건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릅니다. 자, 보셔요. 지금 이 상태였어요. 얘가 0보다 작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림을 딱 그리면 지금 그림은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중근을 가져서 이렇게 된 상황이죠. 여기가 알파인 겁니다. 지금. 그럼 자 생각해봐요. 이 놈이 0보다 작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작은 애들 있어? 작은 애들 없지. 여기 작은 애들 없잖아. 봐. y가 작은 애들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작거나 같은 애들은 있어? 있지. 작은 애들은 없는데 같은 애가 딱 하나 있어. 누구? 여기 알파 있어. 같지? 0이랑. 그래서 얘는 x는 알파가 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얘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다 0보다 크네. 누구 빼고? 알파 빼고 다 0보다 크지? x는 알파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0 이상은 이거 다 0 이상이잖아. 맞지? 0 되는 애부터 해서 큰 애들. 이건 그냥 애초에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인수분해가 딱 두 개로 되는 경우는 그죠? 외우면 쉽게 되고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셔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붙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다시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어차피 그죠?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버리면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는 경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허근이 나오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근이 유리수인 근일 때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이 무리수거나 이럴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의 공식을 써갖고 해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경우도 무리수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서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2면 아까 방금대로 하면 됩니다. 준서야. 아까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근을 구해서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 0보다 크면 바꿔보면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해가 허근이 나오는 경우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 자, 그러면 허근이 나오는 거는 생각해봐요. 이 x축과 허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차 함수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허근이 생기면. 맞잖아요. 이차 함수가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이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고요.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허근은 좌표 평면이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허근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의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A가 양수라는 전제가 깔리겠네요. 맞죠? A가 음수면 역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꿔놓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셔요. X는 이건 0보다 작다. 해가 있나요? 없죠? 해가 없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해가 없죠? 작은 것만 없는 게 아니라 같은 것도 없어요. 어때요? 모든 실수. 그죠? 왜? 모두 0보다 크잖아요. 이게 0보다 크잖아요. 모두 0보다 크게 났다. 역시 모든 실수. 물론 같은 건 없지만 다 0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이해됐나요? 그럼 이때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거니까 판별식을 써봐야 알겠죠. 왜? 이게 허근인지 아닌지 판별식 써봐요.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알겠습니까? 판별식을 썼는데 0보다 작아. 아, 그러면 이런 그림이네 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그랬지만 해를 주고 방정식을 구하라. 해를 주고 부등식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자,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2차 방정식 세워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2차 부등식. 사이 범위네? 0보다 작지. 이러면 끝나는 거. 됐지? 근데 개수가 마이너스 1에.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요런 해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최종이 요런 형태인 거지, 그제? 근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붙이고 부동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지. 자, 선생님 부동 방향 바꾸면 해가 저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지, 마이너스 1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 방향이 다시 바뀌지. 그래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이 해에 맞는 애를 해놓고 여기가 양수다 그러면 개수는 그대로 부동 방향이 유지되고 곱하기만 하면 되고, 음수면 곱하면서 부동 방향 바꿔줘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능숙해지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능숙해지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우리 이 전개했을 때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합니다. 자, x제곱 두 개 더하면 얼마? 1이죠. 마이너스 x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리고 사이 범위네요.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어차피 얘네들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죠. 그래서 근과 배수와 관계를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2차 부등식이지만 원래 2차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등호냐 부등호냐 그 차이거든요. 딴 차이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해가 x는 알파보다 작아 또는
x는 베타보다 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x제곱 두 개 합 마이너스 합 x 두 분의 곱 알파 베타고 저거는 바깥범위잖아. 바깥범위 0보다 없다? 크다. 이렇게 세우고 x제곱의 수가 얼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양수면 부동방향 그대로 하고 곱해주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복귀고 부동방향 바꾸고 알겠어요? 자 마지막인데 요 마지막 부분이 아까 전에 했던 요 상황 있죠? 요 상황에 대한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알겠어요? 계속 시험에 나오고 계속 니들 괴롭힐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 자 ax 제곱 bx c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이런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너무 해가 모든 실수가 될까요? 라는 건 알겠어요? 모든 실수가 되는. 자, 방금 말했죠. 얘는 이거고요. 0은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0보다 커요. 딱 요런 상황이죠. 딱 요런 상황. 알겠습니까? 딱 요런 상황이에요. 모든 실수가 되려면 딱 요런 상황이어야 돼요. 자, 그럼 딱 요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A는 0보다 크고. 왜?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0보다 커야 돼요.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뭘까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합니다.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0보다 커야 된다면서요. 판별식 0보다 커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애들이 항상 0보다 커요? 아니죠. 부분적으로만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은 그냥 x축과 얘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두 점이냐 한 점이냐 안 만나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이거는. 얘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겠어요? 원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알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A가 양수이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간혹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0보다 크다가 아니고요. 0이 아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절대 0이 안 된다라는 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죠. 그래야 0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X축이랑 만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그때는 요거만 쓰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래로 불러갈 수도 있고 위로 불러갈 수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걸 바로 판별식 0보다 작다만 쓰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두 번 붙었어. 어떡할 거야? 같이 붙이면 돼. 왜? 애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만 되는 게 아니지. 요런 상황도 되는 거지. 요런 상황도. 접하는 경우도 되는 거지. 판별식 0인 경우도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크다. 그럼 판별식은 작다고요.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한다. 그럼 여기 같이 판별식 등호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